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다 밝게 라이트포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었던 HDC 아이콘트롤스의 베스틴 LED 조명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라인업은 크게 3종류 정도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형 타입의 40W 퓨어 화이트 제품과 컬러가 다른 클래식 블루 제품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 타입의 50W짜리 방등이 있고, 사이즈가 살짝 커지면서 소비 전력이 80W 거실등, 이렇게 각각의 컬러별로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순 온오프만 되는 기존의 어떤 그런 제품들과는 다르게 정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블루투스로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스위치로도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기특한 조명입니다. 먼저 디자인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외형을 보시면은 기존에 많이 판매되고 설치되는 제품과 커다란 디자인적인 변화 혹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대부분 조명들이 원형이나 사각형 타입, 오래 보더라도 좀 질리지 않는, 또 어느 인테리어에서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통 조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조명과 다르게 뭔가 이렇게 돌려서 잠그거나 혹은 요 뒤쪽에서 레버로 제낀 다음에 걸치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라 슬립 엣지 같이 일체형입니다. 뒷부분을 보시면은 정확히 좀 차이점을 느끼실 거예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도 보시지만 조명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시고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딱 보면은 뭔가 차이점을 느끼실 텐데, 이렇게 천장에 고정시키는 브라켓 부분과 조명 본체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른 것들과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커버가 하나가 있고, 빛이 나오는 뒷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몸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게 하나가 있고, 몸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브라켓이 있습니다. 총 이제 3개로 나뉘는 건데, 보여드리는 베스틴 LED 조명 같은 경우는 단순화되어 있는 게 가장 좀 차이점이고, 혹은 자석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와는 이렇게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슬립 엣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슬립 엣지 같은 경우는 나사를 등기구 본체에다가 바깥에서 받고 마개로 덮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베스틴 LED 조명의 라인업들 같은 경우는 커버랑 등기구 본체가 일체형인 타입입니다. 사실 이 불빛이 나오는 거는 슬립 엣지랑 똑같이 사이드 쪽에서 안쪽으로 엣지형 타입의 불빛이 나오는 제품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것도 두께가 이렇게 두껍지 않고 얇게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부분에 뭔가 이렇게 또 구멍을 뚫고 또 그 구멍을 막고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전면부에서 봤을 때 좀 깔끔하지가 않은 그런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생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 직화형 타입의 제품과 또 슬립 엣지 타입의 어떤 그런 장점을 적절하게 믹스를 했다,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사각형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천장에 고정시키는 브라켓이 있고, 요거를 그 브라켓에 고정만 시키면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설치 방법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은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차후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원형이나 사각이었다면은 좀 심심했을 법도 한데, 테두리를 보시면은 굴곡이지게 디자인이 되었어요. 이 뒤쪽을 보면은 LED에 전원을 주는 SMPS 안전기가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하얀색 부품이 2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는 블루투스 통신 모듈이고 한 개는 제실 감지 센서 모듈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조명을 설치를 했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전원을 준 상태에서 스위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위치는 좀 아쉽게도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 스위치에 보면은 독서 모드 버튼이 있고 중간에 휴식 버튼,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취침 모드 버튼이 있고 메인 다이얼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페어링 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해요. 먼저 이렇게 전원을 켜고 이제 휴식 버튼,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깜빡일 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은 또 이렇게 깜빡이면서 페어링이 됩니다. 별도의 표시창이 없다 보니까 들리는 소리랑 이 조명의 깜빡임을 보고서 연동을 시켜 주셔야지 되고요. 같이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초 동안 누르고 있다가 조명이 깜빡일 때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야 정확하게 페어링이 되고, 혹시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면은 다시 한번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페어링이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지 돼요. 저도 테스트하면서 깜빡이는구나 그러고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버튼 눌렀는데 잘 연동이 안 돼가지고 깜빡일 때 버튼 한번 다시 눌러주니까 정상적으로 잘 페어링이 되더라고요. 자, 페어링이 됐으면은 벽면에 설치하는 블루투스 스위치로 마음껏 색온도랑 밝기랑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주면 기본적으로는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다이얼을 누르고 있으면 이 소리가 난 상태에서는 조명의 색온도를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이 끝났다 싶으면 누르고 있으면 다시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난 상태에서는 다시 이렇게 밝기 변환 모드로 쓸 수가 있고, 그냥 누르지 않고 두시면은 일정 시간 후에 바로 그냥 이렇게 밝기 변환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변환이 되니까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세 가지 버튼은 첫 번째 독서 모드, 책 읽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가운데 휴식 모드는 이렇게 약간 색온도가 낮게 좀 노란 불빛, 좀 편안한 그런 불빛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취침 버튼을 눌러주면은 최저 밝기로 변환을 했다가 또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소등되는 그런 세 가지 큰 기능만 스위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에 이렇게 교체 설치를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은 그냥 이 상태로 해서 침대 마취나 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블루투스 4.0이 적용이 돼 있어서 그런가 반응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한번 누르면 꺼지고 한번 누르면 켜지고, 일반적인 온오프 되는 조명들은 스위치를 끄면 바로 꺼지고 스위치를 켜면 바로 켜지고 그렇게 되는데, 베스틴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스무스하게 꺼지고 스무스하게 켜져서 좀 더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또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영문으로 베스틴 라이트로 검색하시면은 앱을 어렵지 않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번호부터 등록을 해줘야지 돼요. 왜냐면 이 조명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면은 혹시 모를 간섭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우리 집 번호 등록을 눌러주고 네 자리로 아무거나 눌러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우리 집 번호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동으로 조명 등록하는 페이지가 뜨면서, 예를 들어서 뭐 큰 방이다 그러면 큰 방을 누르고 가만히 있다 보면 조명 등록하기 버튼이 뜨는데, 그때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깜빡인 상태로 변하게 되고, 확인을 누르면은 간단하게 블루투스로 페어링이 되면서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조명을 등록하실 거면 등록을 하셔도 되고, 조명 등록을 그만하기 버튼 누르면은 그냥 큰 방 하나만 조절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끄고 뭐 켜고
뭐 색온도도 조절하고 뭐 밝기도 조절하고, 네. 상당히 직관적인 UI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제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알람 기능, 아침이 되면 원하는 시간에 불이 켜지게 또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추침 모드도 몇 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모드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켜지고 원하는 시간에 꺼지고, 이렇게 해서 뭐 장시간 집을 비우더라도 바깥에서 봤을 때 아, 저 집에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를 연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학습, 독서, 휴식, 무비, 뮤직, 생활, PC,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는데 좀 더 편안한 그런 불빛을 세팅을 해놨고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환경에 최적화된 불빛의 밝기와 색온도로 변환이 되는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베스틴 LED 조명 브랜드에서는 이런 기능을 이제 조명 큐레이팅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능을 적용을 시켜놨는데, 불빛이 변한다에 대한 게 그냥 뭐 바뀌는구나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종종 말씀드리는 거는 신체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붉은 빛에 좀 강렬한 그런 어떤 뜨거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면서 서서히 낮 시간이 되면은 사람의 신체적인 활동이 최고조에 달할 때잖아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몸도 막 이렇게 열심히 뭐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불빛 이라고 좀 보면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해질 무렵이 돼서 서쪽의 석양빛을 보면 왠지 모르게 몸과 마음이 좀 릴렉스가 되는 그런 어떤 자연의 빛을 이 조명에 적용을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편의점을 갔다, 색온도가 높은 그런 흰색 불빛이기 때문에 제품 선택을 뭐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딱딱딱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커피숍을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커피숍은 보통 이런 흰색 불빛을 사용을 하지가 않잖아요. 커피숍 같은 경우는 보통 좀 노란색의 어떤 좀 차분한 그런 불빛과 밝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더라도 좀 더 뭐 음미하면서 마시다거나, 카공족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어떤 그런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노란 불빛의 정구색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우시다면은 그냥 해가 질 때 노을을 한번 바라보시거나, 뭐 대낮에 밖에 나가서 뭐 하늘을 바라보시거나 해도 되고요. 편의점을 가거나 혹은 카페를 가서 그런 어떤 불빛이 주는 느낌을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조명 큐레이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씩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불빛과 색온도라는 거는 사람마다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씩 세팅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학습 같은 경우는 수리 영역, 이제 수학 같은 거를 공부할 때는 좀 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지 되기 때문에 색온도가 높고 좀 밝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고, 문학 쪽이나 어떤 좀 예술 관련 공부를 할 때는 반대로 좀 색온도를 낮춰서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서 사용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당연히 뭐 영화 같은 거를 볼 때는 좀 어둡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기능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하나씩 구매하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고 변경해보고 이러면은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으로 제어를 하게 되면은 특별하고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음성 명령이 있거든요. 음성 명령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에 접근한다는 그런 창이 뜨고, 확인 누르고 불 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꺼지고, 또 음성 명령 버튼 누르고 불 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디폴트로 어떤 단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창을 보시면은 큰방 켜, 큰방 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대한 단어랑
켜 혹은 꺼 이거를 중심으로 음성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불 꺼주세요. 네. 불이 켜져 있나? 불 꺼야 될 것 같은데? 아, 불 좀 꺼야 되겠다. 네. 이렇게 보면 꺼 혹은 켜. 이렇게 해서 꺼, 켜, 그 다음에 공간의 이름 이렇게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단어가 꼭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블루투스 제어이다 보니까 와이파이로 제어하는 거라면은 뭐 꼭 핸드폰이 없더라도 AI 스피커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도 통신이 되면은 더 재밌고 활용도가 좋고 혹은 뭐 집 바깥에서도 제어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모르죠. 시간이 지나가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다 돼 있으니까 그 기능만 들어가면은 좀 더 알차게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면 제실 센서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제실 센서 설정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한 30분 정도 움직임이 없으면은 30분 이후 조명이 서서히 꺼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혹시나 뭐 불을 켜놓고 외출했다가 아 맞다 방 불 안 끄고 나왔다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꺼지는 기능이니까 불을 뭐 안 끄고 외출을 했더라도 자동으로 꺼지니까 그런 좀 깜빡깜빡 자주 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능이 아닌가 합니다. 아쉬운 점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능도 있었으면 좀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스위치로 뭐 껐다가 켰을 때 불이 자동적으로 지금 이렇게 켜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조명 초기 값을 세팅해 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밝기랑 색온도를 미리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 놓고 저장을 눌러 놓으면은 불을 껐다가 켰을 때 네, 그 상태로 켜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가끔씩 뭐 모르는 사람이 그냥 끄거나 키거나 할 수도 있고 뭐 급할 때는 바로 키고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쓸 수가 있는 정말 뭐 기능 설명만 엄청 많이 드렸는데 다양한 기능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1대1 뭐 조명과 뭐 스위치 혹은 조명과 핸드폰만 연결되는 걸로 저도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좀 특장점이라고 할까요? 스위치로도 제어도 되고 바로 그냥 핸드폰으로도 제어가 됩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세팅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저도 테스트를 했을 때 사실 약간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핸드폰 두 개랑 스위치랑 이렇게 같이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조명을 제어를 하는 거를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품을 설치하실 때는 천장에 고정시키는 브라켓하고 본체가 이렇게 안전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거 먼저 분리하시고 브라켓을 천장에다가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제품이 조금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선이 내려온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 보신 다음에 지나가는 나무나 혹은 엠바 구조물에다가 튼튼하게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가 없이 전산 볼트 두꺼운 볼트 같은 것만 하나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운데 부분에 그 볼트의 구멍을 맞춰서 넣고 너트로 이렇게 잠가 주셔야지 튼튼하게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석고항카가 들어가 있는데 석고항카로만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흐르고 흘려서 석고가 부스러지면서 조명과
그 석고 천장면의 간격이 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석고 왕칸은 사용을 좀 안 하시고 천장에 있는 구조물과 혹은 별도의 전산 볼트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사각형 타입 같은 경우는 무게가 원형보다 더 많이 나가거든요. 처음 들면 생각보다 무거운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튼튼하게 설치를 하셔야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셀프로 설치하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설치 업체를 부르면은 책임지고 성실하게 또 안전하게 설치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설치하실 때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V만 켜놓으면 좀 눈이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조절해 놓고 쓰실 수도 있고, 잠들기 전에 독서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고, 조명을 너무 어둡게만 세팅을 해 놓다 보면은 청소할 때도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최고 밝기 모드로 해놓고 깨끗하게 청소도 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 있는 과정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과목에 맞게 색온도랑 밝기를 조절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80W급의 거실등도 있기 때문에 거실 같은 공간도 다양한 밝기랑 색온도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베스트인 조명이 하나 있으면은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흰색 불빛으로 할까 노란색 불빛으로 할까, 밝기는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해서 공사를 하거나 조명을 설치해야 될지 고민을 계속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그런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이 조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이트포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